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증상도 없고 몸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실제로 고지혈증은 몸이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문제입니다. 혈관은 원래 탄력 있고 부드럽게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질 성분이 많아지면 이 성분들이 혈관 벽에 하나둘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때부터 혈관의 성격이 바뀝니다. 부드럽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함을 잃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조용한 진행병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자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에 조금 무리가 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한번 손상된 혈관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즉, 같은 수치라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착각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살이 많이 찐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마른 체형이어도 고지혈증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체중과 혈중 지질 수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는 시기에 고지혈증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은 높으면 바로 몸에서 신호를 줍니다. 어지럽거나 두근거리거나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그런 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진에서 수치가 나와도 조금 높은 정도라며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조금 높은 상태가 수년간 지속될 때입니다. 이 시기에 혈관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이 생기면 순식간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었다는 말은 안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은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치만 낮추는 관리가 왜 부족할 수 있는지,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면 된다고 말이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선과 악으로만 나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신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혈관을 지나가느냐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LDL이 혈관 벽 안으로 침투하기 쉬운 구조가 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수치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LDL 수치가 경계선 수준이라도 혈관 안에서는 이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도 무조건 높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HDL의 역할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숫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청소 능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단순히 수치 하나만 보는 관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혈관에 더 강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 산화 과정은 흡연,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약을 먹어서 수치를 낮춰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혈관 환경은 여전히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혈관 안의 미세한 상처입니다. 이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 위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플라크라는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혈관을 서서히 좁히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혈관이 어떤 상태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식사, 생활 리듬, 움직임의 총합이 지금의 혈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고지혈증 관리는 속도를 늦추는 관리입니다. 갑자기 낮추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약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약을 괜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왜 식사도 조심하고 약도 먹는데 수치가 잘 안 잡히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관리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그 이유는 생활 전반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리가 가장 어려워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식사도 줄였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약도 챙겨 먹는데 수치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개 밥상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니어 고지혈증의 결정적인 원인은 생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움직임의 총량이 너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출퇴근만 해도 몸이 움직였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자연스럽게 근육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의 처리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근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 지질을 소모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면 콜레스테롤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그대로여도 고지혈증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이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이 깨지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질 대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 잘 오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피곤해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혈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강화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약을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약은 환경을 도와줄 뿐입니다. 생활이 그대로라면 약의 효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때문에 약을 괜히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가 잘 안 내려가니 약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시니어 고지혈증은 단일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식사, 움직임, 잠, 긴장 상태, 이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조금씩 여러 방향에서 혈관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과
의외로 괜찮은 음식은 무엇인지 시니어에게 맞는 팝상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밥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그 접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줄이면 몸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지방은 적이 아니라 종류의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방을 잘못 줄이면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콜레스테롤을 소모할 힘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름기를 빼는 식사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니어 밥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튀김이나 삼겹살보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달콤한 간식, 이 음식들은 겉으로는 기름이 없어 보여도 혈중 중성지방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오르면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흔들립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속 당 성분은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고지혈증 관리에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 생선에서 오는 지방,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단, 양이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단백질입니다. 시니어 밥상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순간 고지혈증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그 결과 지질 대사가 무너집니다. 고기만 떠올리기 쉽지만 생선, 두부, 계란, 콩류도 충분한 단백질입니다. 다만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이 혈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르면 몸은 과잉 섭취 신호를 제때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중 지질 수치도 더 쉽게 흔들립니다. 밥상은 치료가 아닙니다. 관리의 시작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수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 환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 약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지,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약을 시작했다는 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 쓰는 약이 아닙니다. 혈관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쌓인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약은 아닙니다. 진행을 멈추고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문제는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약으로 잡아두고 있던 혈관 환경이 갑자기 풀리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생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 상태에 따라 조절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의사와 상의 없이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은 관리의 한 축일 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식사, 움직임, 수면, 긴장 관리가 함께 가야 약도 제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금씩 정리되면 약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약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혈관 나이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내일도
계속할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약을 적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혈관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이 영상이 고지혈증을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